어, 제가 요새 지금 살면서 많이 제 스스로한테 지금 다짐하는 게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살자. 나만 생각하고 살자. 그거를 몇 번이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원래 기질적인 성향은 좀 되게 오픈 마인드고, 또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보다는 타인 중심적 삶을 좀 사는 삶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집중할 수 있는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요. 또 되게 사력 있고요. 저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설사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게 뭉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 MBTI는 믿지는 않는데, 뭐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정식으로 그 MBTI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몇백 문제인가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는데 인프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인프제에서 한번 좀 찾아보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뭐 ISTP나 뭐 INFP나 뭐 ESFJ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성향 기질을 또 보니까 그거는 저랑 확실히 맞지 않구나라고 느꼈고, 그래서 인프제가 맞고 MBTI가 사실은 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조금은 뭐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냥 뭐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시 돌아와서 제 어떤 뭐 성격이나 기질은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뭐 직장 생활을 뭐 예전에 아르바이트 것까지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한 11년 차 뭐 그 정도 됐는데, 저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배려하는 사람, 좀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나를 챙기지 말고 이 전체를 먼저 챙기고, 상대방을 먼저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자 라였는데, 뭐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은 그래도 조금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를 먹기도 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한 4, 5년 전부터, 한 4년 전부터 이건 좀 위험한데 싶다가 최근 한 1, 2년 사이는 이제는 진짜 이제 선을 완전히 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뭐 또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의 어떠한 뭐 지식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랑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제 주관적인 안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뭉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타인의 각 개인은 모르겠지만 이 전체의 어떤 조직, 뭐 집단, 좀 더 넓게 사회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하고
착한 개인의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혹은 그 에너지를 빼앗거나 그 피를 빨아먹더라고요. 그걸 정말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는 각 개인들이 이러한 사회와 싸우기 위해서 그 어떤 무의식적인 두려움, 공포,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각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 전체의 사회에 희생이 될 수 있고, 그러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희생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 개인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특히 뭐 해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각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날선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확률적으로, 사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80%가 매처 아니면 테이커죠. 근데 이 매처도 정당한 정도의 매처가 아니라 항상 먼저 본인이 받고 먼저 내어주길 원해요. 보통 기본 습성이.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본인이 먼저 내어준 만큼 받기를 반드시 바래요. 거기서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삔또가 나가고 자기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나쁜 매처가 되거든요. 이걸 나쁜 매처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쁜 의미의 매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80%의 사람을 각 개인이 80%의 각 개인들을, 집단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날이 서 있기 때문에 80%에게 날이 서 있고 친절하지를 않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례함으로 복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례함의 복수가 나왔을 때, 예전에는 뭐 10년 전, 뭐 그 이전에는 그래도 법이 아닌 사회 규범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서로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사회적 규범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그 사회 규범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규범이 힘을 거의 잃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사회적 규범이 없어지고 힘이 약해진 그 틈을 이용해서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SNS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무례함의 복수로 이렇게 공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점점점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그거의 심리를 이용하는 교활한 사람들만 남게 됐고, 그거를 또 이용을 하는 또 개인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얼리 어댑터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또 분노에 차는 각각의 또 다수의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더 날이 서게 되고, 그 더 날이 선 각각의 개인들이 모인 그 집단에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희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증명해봐. 그건 너의 무슨 피해의식 아니야? 등등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봐봐요. 제가 그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제 체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나쁜 에너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좋은 에너지가 그거를 어느 정도 커트를 시키면서 순환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대다수의 나쁜 에너지가 반드시 소수의 착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저는 그게 뭐라고 한다면 상위 0.1% 안에 정말 자기의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착한 사람인데 본인의 신념도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 개인적으로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슈퍼 히어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뭐 기버라던가 뭐 좀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거나 등등등 이런 좋은 의미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해서 희생을 알게 모르게 강요를 해요. 사실은 공격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사실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소수의 뭐 소수가 됐든 나머지 20%의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봐요. 굉장히.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기질이나 성향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격이 뭐 복수를 한다던가 맞받아친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성향의 기질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어느 정도 캐치를 하기 때문에 공격을 또 하는 것도 있어요. 악랄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순한 제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여러 가지 저는 말씀드렸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실험하는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전 역사책이나 뭐 여러 가지 심리학 책이나 등등등 읽어보고 진짜 그럴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뼈저리게 느낀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그냥 단순히 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 몸이 제 정신이나 제 마음이나 그로 인해서 제 가족들까지도 너무나 큰 영향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 영상에 보면 사람은 교활하고 사악하다라고 했죠. 그거를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다른 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나만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사실은 좀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 영상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도 그래도 아직도 그 끈을 놓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희망. 저도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인가 봐요. 아직도 그 끈을 내려놓지 못한 거 보니까.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20% 말고 나머지 80%인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니 80% 안에서 매처들 중에서도 나쁜 성향, 중간 성향, 좋은 성향 또 완전 카테고리로 세분화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그 사람들 안에서도 아직도 저처럼 끈을 놓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런 사람들도 또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저는 그 끈을 놓지 사람에 대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끈을 놓지 못해서 그게 바로바로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진짜 베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80% 있는 사람들은 저랑 다른 점이 그 끈을 놓지는 못하는 부분이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 그 간혹 보여더라도 그거를 선행이나 이런 쪽으로 행동으로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한 100번 중에 한 3, 4번, 4, 5번 요 정도? 비율적으로는 4%, 5%요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 보니까
뭐 사람에 대한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본인이 좀 뭔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거나 오늘은 뭔가 조금 그냥 본인이 좋아서 그냥 뭔가 베풀고 싶은 거, 진짜 그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베푸는 거, 그런 경우의 수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계속 관찰한 결과이고, 제가 눈으로 직접 그 사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 직감이 좀 맞는 편인가 틀리는 편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 뭐 사람들이 댓글로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쎄함은 생각보다 과학적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쎄함이 굉장히 잘 맞고, 사실은 왜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과도 한번 의논, 이 눈치가 있는 게, 눈치가 좀 빠른 게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것도 오해해서 나만의 확증 편향인지 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대체로 제가 그런 게 좀 빠르다고 좀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다, 다 되게 놀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만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동의를 하셔도 되고 동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제 영상 자체가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뭐 상관없지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저의 어떤 체험적인 지식적인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뭐 경험적인 자료가 조금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 좀 저희 인생에 있어서 후배 세대, 나이가 더 젊은 세대 분들은 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뭐 많이 뭐 요새 취업도 힘들다고 하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뭐 사실은 뭐, 뭐 죄송하지만 뭐 저 때는 뭐 취업이 쉬웠습니까? 저는 나이도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취업 준비를 하고 이직도 다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취업 준비하고 활동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 어쨌든 뭐 예전의 과거나 지금이나 취업하기는 똑같이 힘든 거고요. 아무래도 근데 더 상위권 클래스의 뭐 대기업이나 이런 직장으로, 더 좋은 직장, 대기업 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뭐 더 힘들어진 건 맞아요. 더 힘들어진 건 맞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올해나 작년 한 후반기부터 중후반기부터는 좀 확실히 좀 힘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 확실히 힘들었다고 해서 엄청 힘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저 때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진 요 정도인 것뿐이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각 개인들한테는. 근데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좀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 윗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분들 윗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해보고,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막연하게가 아니라 한번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큰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한번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동안 학창 시절 동안 혜택을 누렸던 거, 그리고 이게 좀 꼰대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학교 생활과, 그리고 심지어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시절 동안 우리 윗선배들에 비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고
얼마만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얼마만큼의 보호를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좀 제대로 가능하면 빈 A4 용지를 딱 놔두고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거를 진심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윗세대 선배들도 우리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랫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잖아요. 특히 이 사회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라고 아무리 이 사회에 외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희생을 하고 예전부터 이런 걱정에 대해서 많이 울부짖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윗사람들도 좀 우리가 힘든 거를 툴툴 넘겨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성숙도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잘 성숙하게 다스리고 이렇게 좀 아랫세대를 내 동생인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위해주고 내 지식적인 거나 어떤 삶의 지혜도 많이 알려주고 쓸데없는 이상한 꼰대 같은 이상한 거 말고요. 그렇다고 꼰대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정말 순수한 어떠한 지혜라던가 그런 거를 잘 알려주고 우리가 희생을 한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삼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가 말이 여기까지 이어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뭐 제가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살아가는 거죠 뭐.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